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6일, 18일 소각장 반대 집회로 인해서 한 주를 쉬어가고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아직도 저는 입술이 좀 부르터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청라 와인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이 주관사인 경인방송 권혁철 대표이사를 모시고 청라 와인 페스티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인천에서 좀 심각한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이 청라 와인 페스티벌이 일단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와인 페스티벌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이 청라의 현안들, 특히 소각장 관련해서 좀 변화의 움직임도 있고요. 또 시티타워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 고전 패널이신 배석희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블리TV 제12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라국제도시 청년협회 배석희 회장님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청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석희입니다. 이제 뭐 완연한 가을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고 준비했던 와인 페스티벌이 뜻밖의 뭐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와중에서 일단 연기되는 걸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개최 예정이었던 27, 28, 29일 이것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인방송에서 이번 주는 안 된다고 확실히 연락이 온 거죠? 예, 연락이 왔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도 또 경제청하고 긴급 회의를 했었고 결국에는 저희 지금 녹화 직전에 일단 연기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뭐 추후에 뭐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 다시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들에게 뭐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저희 뭐 초청 패널도 안 계시고 하니까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네. 우선 그 청라 소각장 9월 16일, 18일 날 저희들이 집회를 했었는데 뭐 여러 주민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6일 날은 청라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통우회 또는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원들 대상으로 인천시가 주관해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열렸습니다. 근데 그에 맞서서 저희 청라청년과 주민분들도 청라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고 또 수백 명의 주민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는 개최는 됐으나 설명회는 무효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18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57개 청라내 공동주택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인천시에서 열었으나 단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아서 실적으로는 무산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결과를 이제 인천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인천시 관계자와 면담이 있는데 어제 또 뭐 김경웅 민주당 위원장님이 뭐 여러 가지 뭐 발표를 했어요. 뭐 증설 포기 선언을 하고 뭐 여타저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어제도 글로서 남겼지만 저희들이 뭐 흥분을 하거나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뭐 증설 포기 이전 폐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일정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거는 뭐 전혀 변동이 없고요. 지금 이제 인천시와 뭐 면담을 앞두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천시장님이 청라에 직접 오셔야 된다. 그래서 청라 주민들에게 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라도 하시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절차가 있은 후에 어떠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그런 진행 로드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월 16일, 18일 날 이제 주민 설명회에 저를 비롯해서 청라청년 임원들이 직접 주민 설명회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상황이 어떤지
이런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뭐 역시 우리 청라 주민들은 유대했고 또 뭐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도시의 면목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단지 아쉬운 것은 뭐 16일 날 그 주민설명회장에 우리가 그 PC라는 분이 약간의 소란을 일으켜서 좀 어이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요. 또 18일 날에도 역시 PC와 JC라는 분이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길거리에서 소란 같지 않은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옥에 티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도 제가 기사에 나갔지만 이 PC라는 분이 이제 주민자치원이신데 일동에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또 바뀔 부분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불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라 국제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 또는 다른 지역의 신도시에서도 굉장히 저희 청라청년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로 뭉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자리에서도 카페에다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청라 주민들은 아주 잘 뭉쳐주셨고 그 중에 회장님 표현하신 것처럼 옥의 티는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천시에 좀 굉장한 좀 시그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환경국장 백현 환경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민들이 사퇴하라라고 외치니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듯이 소각장 문제 해결하고 사퇴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직자가 해야 될 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집회 현장에서도 외쳤지만 이 백현 환경국장은 경질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라 주민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단체장들은 줄줄이 다 물러났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백현 국장 이분도 역시 청라 주민들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쉽고 문제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냐 그런 막말을 하고 어떤 청라 단체 장애한테도 저한테도 비난 섞인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은 경질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나마 소통의 길이 터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청라 소각장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인천시장이 아니고 본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뽑은 그 선출적인 인천시장에 대한 이 박남춘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장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대한 모독이죠. 언제까지나 그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거든요. 최종 책임은 인천시장이 지는 것이고 인천시장이 소통에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인천시와의 면담이나 이후에 인천시장님이 오거나 할 때 이 문제는 꼭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삽입이 돼야 됩니다. 백현 환경국장님은 스스로 좀 물러나서 다른 일을 좀 하시는 게 청라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인천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백현 환경국장에 대한 경질 또는 자진 사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현 국장은 어떤 중도적 입장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100% 청라 소각장 증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소득이 있겠는가, 어떠한 진전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최소한 공무원이시면 중도적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그렇지 않다. 오직 그 청라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고 그것은 제가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더청라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분께서 직접 성명도 발표하셨는데요. 김규웅 위원장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인천시가 청라소각장 증설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런 워딩이 좀 나왔었죠. 그분에서도 뭐 청라소각장 증설 포기라는 것이 뭐 민주당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그다지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청라소각장 증설 포기한다 안 한다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인천시장 박남준 씨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단순히 구두상의 약속이 아니라 확실히 문서를 통해서 확정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뭐 현 여권인 민주당과 인천시 관계자가 만나서 증설을 포기했다는 워딩이 나왔고 그동안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전 폐쇄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둘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언제까지나 이런 모든 청라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최종적인 발언은 박남춘 시장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누구 앞에서 나와야 되냐면 주민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서 검증해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나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번 되치기라고 하죠. 그런 것이 당하지 않고 청라 주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 이런 워딩이 나왔다는 것은 진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향점에 대해서 한 걸음 진전됐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좀 현안으로 넘어가 보죠. 시티타워. 이번 달에 원래 LH의 계획상으로는 조감도가 완성이 되고 또 경관심의까지 원래는 제출이 되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시티타워 조감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기관에서 받았어요. 사진을 받아서 전체적인 조감도를 살펴보고 뭐 큰 무리는 없겠다. 단지 이거를 제가 주민들한테 공개해드리지 못한 것은 이제 그쪽에서 이 보안상의 이유가 있어서 어떤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아마 조감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그 조감도를 봤을 때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조감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늦어지는 이유는 시행사 쪽에 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몇 가지의 그런 변동 요구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것이고 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경관심의도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지금까지 뭐 협의되는 내용들은 시티타워 하나만으로 한 가지 사업만으로 경관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뭐 실망스럽지 않은 그런 조감도가 나오겠다. 물론 높이도 좀 높아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뭐 LH의 입장은 뭐 기공식을 성대하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두 번 속지 말자 뭐 매번 외치고 있지만 뭐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다지 뭐 믿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나오고 문서가 전달되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고 계신 게 또 있죠. 우리 국제업무단지 GCT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화두가 되었던 네이버 데이터 센터 현안도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반공식적인 현안이 되어버린 이 해외 유통사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회장님 아시는 대로 좀 편하게 좀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일단 언론에 뭐 보도된 대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좀 내부 사정, 네이버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돼서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청라 국제도시가 우선 협상자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좀 상위 레벨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되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GCT 문제는 사실 좀 굉장히 난관입니다. 제가 뭐 LH의 직접 진주 본사에도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미미하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LG가 주도적으로 GCT를 개발하는 문제도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 부분도 인천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또 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이게 면목상으로 몇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시간을 끄는 그런 민간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또 엠버스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는데
제가 기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라는 이제 인천교통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구청에서 그 손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천시 교통공사, 서구청 아니면 경제청 포함해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라에서 청라 IC의 경우에서 양재 그러니까 즉 그 강남으로 가는 그런 엠버스도 빨리 추진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유통사 C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경제청이나 LH에서도 거의 기정 사실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지금 국제업무단지 쪽에 코스트코하고 마켓컬리 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코스트코는 그나마 좀 마무리되는 단계. 근데 마켓컬리는 카페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원활하게 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 마켓컬리가 지금 예정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단지, 영상단지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마켓컬리 부지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단지가 더 좋지 않을까. 단지 여기에 지금 그 작은 부분, 그러니까 얼마가 자기 자본을 얼마나 투자할지 그 규모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풀어준다면 이 사업이 더 청라 주민들, 청라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실까 하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으실 텐데 제3일 연립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27일 날 9월 27일 날 제3일 연립교 민간협의체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청라 청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제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제3일 연립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열망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조기 개통, 조기 준공이 제1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청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연립교와 청라와의 어떤 진입 관계, 또 도로의 연관성 관계, 또 경유나 직선화 도로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또한 그 네이밍, 이 제3 연립교의 새로운 네이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요즘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6단지 쪽에 그 ATM기하고 민원 발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입주가 돼가지고 막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업무와 우리가 이제 민원 업무죠.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센터가 아직은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게끔 무인 발급기 또 ATM기 설치권에 대해서 서구청 또 하나은행 이쪽하고 제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가시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한양하고 모아에서는 이렇게 협조문을 보내왔습니다. 한양하고 모아에서 그래서 이런 협조문을 근거로 해서 관계자들과 신속하게 ATM기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앞에 이제 사실은 저희 임원 중에 부회장님께서 좀 앉아 계시거든요. 오디오 테스트를 위해서 좀 졸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언급했었던 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탁도계가 고장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저희가 수차례 했었고 이것이 최근에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조작이었다는 게 판명이 됐죠. 저희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붉은 수돗물 이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또 보상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서투르게 이것을 마무리하려는 과정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소송과 고발 등을 좀 진행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천시장, 박남춘시장을 고발을 한 적이 있고 이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저한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박남춘시장에 대한 고발건은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뭐 그 하위 부서에 있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자료에 보면 뭐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으나 일단은 뭐 기소가 되고 수사가 좀 더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인천시가 조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 청라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주민 접촉이 너무 소홀하고 이런 분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에 대한 대가는 아마 확실하게 본인들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건 뭐 본인들이 더 스스로 잘 아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11회에서 저희 초청 패널로 방장훈 부회장님이 나오셨을 때 청라총연이란 하고 드린 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청라총연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왔을 때가 진정한 청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라총연이 역할을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와 만나신 주민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피곤하고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제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주민분들을 설득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명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제가 명심하고 있고요. 주민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블리TV 12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